그리스 로마 신화의 별자리 이야기 3탄 오리온 자리 편입니다. 별과 별이 만나면 하나의 별자리가 완성되고 그 별자리는 재미있고 신기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더더욱 재밌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별자리는요, 정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별자리는요, 첫 번째가 북두칠성이고요, 두 번째가 오리온 자리입니다. 북두칠성은요, 지금 위에 I로 뜨고 있는 것, 별자리 2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오리온 자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적은요, 밤하늘에 있는 오리온 자리를 찾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오리온 자리고 저 옆에 뭐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와 관련된 스토리까지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오리온 자리 편입니다. 자, 우선 모양은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이 안에 별 3개의 딱딱 연결되어 있죠? 요거를 보면서 오리온 자리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위에 별 2개, 아래 별 2개가 연결돼서 마치 모래시계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모양은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는 오리온의 모습이고요. 그럼 오리온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오리온은요, 그 시대에서 가장 싸움 잘하고 가장 유명했던 사냥꾼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오리온은요, 헤라의 질투를 받습니다. 싸움도 잘했고 사냥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라는 오른쪽 밑에 있는 별자리 보이시죠? 전갈자리인데요, 이 전갈을 보내서 오리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리온은요, 같은 사냥을 하는 아르테미스를 만나고 그 아르테미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아르테미스의 동생 아폴론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르테미스한테 사냥 활쏘기 싸움을 겁니다. 우리 저거 맞추면은 대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마침 강 위에 떠다니는 둥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거를 맞히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실패라고요. 당연히 아르테미스는 활로 쏴서 그 동광어를 맞춥니다. 실제로 그것은요, 오리온의 머리였고요, 헤엄치고 강을 건너고 있던 오리온의 머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연인을 아르테미스가 오리온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리온을 별자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리온은 정말 유명한 사냥꾼이었는데 그가 데리고 다녔던 개가 있었습니다. 큰 개자리라고 불렸던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밤하늘에서 오리온 자리를 찾고 주변 별자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자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저 별이 띵띵띵 있는 것이 오리온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그래가 아니라 밤에 반드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리온이 있다면 그 옆에는 오리온을 따라다니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바로 별 3개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북극성을 착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시리우스라고 불리는 큰 개자리의 별자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은요, 북극성이 아니라 바로 이 시리우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리온 옆에는 항상 시리우스 큰 개자리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요, 오리온 자리를 찾아봤다면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황도 12국 내에 존재하는 별자리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뿔 모양과 몸통 모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우로파라 불리는 이쁜 여성이 있었고요.
이쁜 여성 옆에는 언제나 제우스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헤라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우스는 이날도 흰색 소로 변해서 에우로페 옆에서 나를 쳐다봐라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에우로페도 황소를 보고서 되게 이쁘다라고 만지고 쓰다듬다가 등에 올라타게 되고요. 그리고 제우스, 흰소로 변한 제우스는요, 이 에우로페를 등에 태운 채로 들판을 뛰어당기게 됩니다. 이 들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이 유럽의 어원은 바로 에우로페의 이름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우로페를 데리고 크레타 섬으로 넘어가게 되고, 크레타 섬에서 둘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제우스는 떠나고, 그 사이에서 아들 3명 낳는데 그 아들 중 한 명이 그 유명한 미노스 왕을 낳습니다. 미노스 왕 얘기는 한번 정말 재밌으니까 미궁 얘기하시죠? 미궁. 그래서 미노스 그런 얘기들은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스토리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떠나고 그 남았던 소가 너무나 이뻐서 하늘 올려서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 끝을 보시면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목성을 영어로 하면 주피터고요. 이 주피터는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목성에는 백몇십 개의 위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위성이 이런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에우로페,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을 보시면 칼리스토라고 하는 위성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2편에서 찍었던 큰 곰자리를 만들었던 그 이쁜 여성, 제우스가 또 사랑했던 여성, 그 이름이 바로 칼리스토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은요, 대부분 다 제우스와 관련된 인물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별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리온 자리에서 가운데 띵띵띵에서 쭉 가시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바로 시리우스, 큰 개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양에서는 이 시리우스를 천랑성이라고 해서 늑대의 눈,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황소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시리우스를 찾는 반대편으로는요, 쭉 가시면 또 하나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물론 시리우스만큼 빛나진 않습니다. 그 별이 바로 황소자리의 시작이고요. 다 보이진 않지만 별이 한두 개가 빛나는 별이 있다 하시면 저기쯤 황소자리가 있겠다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별자리 찾기 실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별자리가 있고요. 이제는 별자리 중에서 오리온 자리 띵띵띵이 보이셔야만 합니다. 네, 보이시고 위쪽 2개, 아래쪽 2개와 연결시켜서 아까 모래시계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게 오리온 자리야. 그럼 띵띵띵 있으면 내려간 부분으로부터 쭉 가시면 맞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큰 개자리, 오리온을 따라다니던 사냥개였습니다. 그리고 띵띵띵의 반대편으로 쭉 가시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찾았고요. 그게 바로 황소자리가 저기 있다라고 손가락 가리키시면서 찾아보시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리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던 암살자가 전갈자리였습니다. 이 전갈은요, 헤라가 죽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죽이지 못했고요. 그때 죄책감을 느끼고 전갈은 지금도 오리온을 찾아서 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황도12궁을 보시면요, 이 스토리를 오늘 강의를 들으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자, 전갈은 이쪽에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고요, 황소자리는 왼쪽 위쪽에 있습니다. 완전 반대편에 있죠. 자, 우리는 황소자리 옆에 오리온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갈은 절대로 오리온한테 갈 수 없다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별자리 3부작이었고요. 1탄 황도12궁, 2탄 북두칠성, 3탄 오늘 오리온 자리 편이었습니다. 반드시 1탄, 2탄 다 들어주시고요. 다음 편은 제우스 혹은 미노스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 낭만과 학습을 연결하는 방법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별자리고요.
반드시 손으로 가리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셔야만 기억에 남습니다.